오늘은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해치를 공부했고요. 이제 오늘은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글씨 쓰는 명령어들은 몇 개 없습니다. 쓸 수 있는 명령어 스타일. 스타일은 글꼴, 정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 텍스트하고 엠텍스트, 요렇게 두 개가 글씨 쓰기입니다. 그 다음 얘는 쓰여진 글씨 수정. 얘는 텍스트를 엠텍스트로 변경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가 이렇게 있는데 텍스트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텍스트가 원래는 텍스트라는 명령어와 다이나믹 텍스트라고 하는 다이나믹 텍스트라는 명령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명령어가 텍스트이기는 하지만 단축키는 다이나믹 텍스트인 DT가 단축키가 됩니다. 얘는 동적 한 줄 쓰기. 다이나믹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동적이라는 말을 붙여보죠. 엠텍스트 멀티라인 쓰기, 멀티라인 텍스트의 약자입니다. 여러 줄 쓰기. 이렇게 돼요. 명령어가 이렇게 됩니다. 옛날에는 단축키가 얘가 T였어요. 그리고 얘는 DT였고 얘는 MT였습니다. 단축키가. 그런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DT로 그대로 들어가고 얘가 M텍스트, 즉 텍스트, M텍스트가 이제 메인이 돼버린 거죠. 자, 이렇게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자, 스타일이라는 명령어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건 딱 정해진 겁니다. 고딕체 쓰세요. 보면 글꼴은 고딕 혹은 고딕체이어야 함. 이건 아예 KS 규격에 못 박아놨습니다. 자, 글씨체가 종류가 많죠. 그죠? 도면이 예뻐지려면 손글씨체 쓰면 예뻐요. 근데 그거 쓰지 마라 이거죠. 손글씨체 쓰지 말고 아예 고딕체만 쓰세요라고 딱 못 박아놨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손글씨체 쓰지 마세요. 궁서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쓰는 거 아닙니다. 뭐만 쓰라고요? 고딕만요. 이건 아예 명문화 돼 있는 거니까 고딕체 쓰시면 돼요. 자, 2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을 쓰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에러가 많이 나는 게 글꼴입니다. 글꼴에서 에러가 많이 나요. CI, BI라는 말 들어보셨죠? 회사를 정의하기 위한 어떤 로고라든지 글씨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이런 걸 CI, BI라고 하는데 보통 여기에 글꼴도 들어가요. 제가 주로 이제 즐겨서 이제 예를 드는 서체가 있어요. 어떤 서체냐면 이동 막걸리체예요.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막걸리만 들어보셨죠. 원래
지금은 지방마다 다 술을 만들잖아요. 전통술을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엔 그게 불법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어디서부터 이렇게 허가가 나기 시작했냐면, 저기 경기도 포천에 가면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막걸리가 만들어지고 풀어지면서 이렇게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1동 막걸리채가 혹은 2동 막걸리가 되게 유명해요. 전국적으로. 근데 이게 이제 지방색이 막 나잖아요. 그러니까 포천에서 우리 거 더 써주세요라는 의미로 글꼴을 만들었어요. 그게 2동 막걸리채입니다. 제가 그 막걸리채를 도면에다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딱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폰트가 없으니까 다 깨져요. 다 물음표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회사마다 고유의 글꼴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막상 난 받아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원리는 되게 간단해요. 이거 고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게 뭐라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로 바꾸면 돼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로 바꾸면 금방 해결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어려워해요. 저도 이제 도면을 그릴 때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이 도면을 보는 사람은 좀 쉽게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을 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글꼴입니다. 특수문자를 지원 안 하는 글꼴도 있을까요? 네, 있어요. 특수문자를 지원 안 하는 글꼴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기가 막힌 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조합형, 완성형 들어보셨나요? 한글을 표현할 때 조합형으로 표현하던가 완성형으로 표현하던가 들어보셨나요? 선생님은 들어보셨다고 끄덕끄덕 거리시네. 자, 뭘까요? 한글을 표현할 때요, 기역에 아를 더하면 뭐가 나와요? 가가 나오죠. 글자가 어떻게 돼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져서 나오죠. 이걸 조합형이라고 합니다. 한글 창제에 잘 맞는 건 조합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라고 생각을 해보시죠. 프로그램이 쉬울까요? 쉽지 않겠죠. 자, 완성형은 뭐냐면 여기에 이쪽에 완성되어 있는 글꼴이 다 있는 거예요. 가갸, 거겨, 고교, 구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글꼴하고 비교를 해요. 있네? 그럼 표현. 딱 있는데 없어요. 그러면 물음표. 이게 완성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윈도우 있잖아요. 처음 도스라는 버전에서 윈도우로 나올 때 윈도우 3.1, 그 다음에 윈도우 95, 96 이렇게 들어갔어요. 윈도우 95 버전 나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MS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완성형이 프로그램은 편하지만 한글은 조합형이 더 잘 어울리니 조합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엄청 요청을 했어요. 95년도면 우리나라 무시당할 때거든요. 여지없이 무시당했어요. 근데 MS도 실수한 게, 자, 써봐. 그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시잖아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면 거의 천자 이상이 나와요. 천자가 뭐예요? 그 이상 나와요. 얘네들이 실수한 거죠. 그래 놓고 이제 표본으로 글꼴을 4개를 만들어줘요. 어떤 거죠? 굴림, 궁서, 바탕, 도둠 4개 나오죠? 자, 여기서 이 4가지 글꼴은 특수문자가 다 들어있는 글꼴이에요. 그죠? 또 하나, 윈도우를 깔면 다 들어있죠. 그 중에 굴림이 고딕체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정답 나왔네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수문자 지원해야 되며 고딕인 체. 그게 뭐예요? 굴림이요. 굴림 또는 굴림체.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면을 받아왔는데 물음표로 나와요. 그러면 그거 찾아가지고 뭐로 바꾸면 돼요? 굴림으로 바꾸면 다 해결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MS는 인력도 많고 사람도 많잖아요. 사람이 일단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데 우리나라는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글꼴 하나 개발하는데 예전에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2년이요. 서체 하나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2년입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좀 빨라졌어요. 근데 그러니까 서체 만든 회사가 어때요? 저 사람 내 거 만들었는데 그냥 나한테 안 사고서 그냥 막 쓰네? 그러니까 뭐부터 날려요? 공문부터 날려요. 너네 내 거 썼어. 돈 내놔. 안 그러면 너네 고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설계할 때 특히 인테리어 설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간판이요. 간판 시공할 때요. 간판 업자들은 폰트를 안 가지고 있어요. 폰트가 비싸요. 폰트 한 개당 4에서 5만 원 정도 해요. 근데 한 개 안 팔아요. 보통 20개에서 40개씩 팔아요. 그러니까 간판 업체들은 영세하니까 그걸 구비 안 해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다 깨서 주세요. 이렇게 나와요. 폰트를 원형을 냅두고 그냥 다 깨는 거예요. 선만 만들어서 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 가져다가 출력해서 간판을 만들어요. 간판 회사들은. 그러니까 이 폰트 만든 회사가 니네 우리 거 저작권 침해했어. 폰트는 간판에서 무슨 소리? 우리는 깬 것만 받아왔어. 우리는 없어. 그러면 이제 거꾸로 그 회사 어딘데 너네 발주 어디서 받았는데 제가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 인테리어 회사에 바로 들어가요. 공문 날라와요. 3년 전에 제 선배도 공문 받았어요. 딱 그 간판 설치하고 일주일 만에 공문 날라왔어요. 될 수 있나요? 협의 봐야죠. 250만 원에 협의 봤어요. 문제는 매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 250만 원씩 줘야 돼요. 그러면 1년치 쓸 수 있어요. 그것도 간판용으로. 인터넷용하고 인쇄 출판용하고 그러니까 지면으로 나가는 거하고 간판으로 나가는 거하고 저작권 그 가격이 달라요. 금액이 달라요. 선배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간판 안 만든다고.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허점이 있긴 있어요. 뭐냐면 저작권이 언제 발생하냐면 이거 쓰세요 그리고 복사해 주잖아요. 이때 저작권이 위배되는 거예요. 내가 폰트를 여러분들이 폰트가 없으니까 이거 쓰세요 라고 나눠주잖아요. 이때 저작권이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 가져다가 만들었어요. 그건 2차 저작권이에요. 위배가 안 돼요. 근데 막상 받으면 어떻게 돼요? 공문 받으면 손발이 덜덜 떨리고 머리가 하얘져요. 재수 없이 걸렸네. 그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하냐면 그냥 무시해도 돼 라고 얘기해요. 잘 아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게 2차 저작권이거든요. 2차 저작권 가지고는 시비를 못 걸어요. 근데 시비를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로고요. 로고는 원래 서체가 지닌 그 원래 모형에서 80% 이상 변형이 들어가야만 2차 저작권에 인정이 돼요. 로고는. 그래서 로고는 폰트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주로 건드는 게 로고 건드려요. 이거 80% 이상 변형 안 했으니까 넌 저작권 위배한 게 맞아. 이렇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 이제 인테리어 쪽이나 건축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은 특히 저작권에 조금 신경 더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여기 위배돼가지고 한 200만 원씩 무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기본 글꼴이 뭐라고요? 굴림이요. 자, 근데 2년 동안 걸려서 만들었는데 그럼 특수문자까지 만들기에 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서체는 특수문자가 지원이 안 돼요. 어떤 서체는 특수문자가 지원이 돼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 서체, 굴림, 궁서, 도둠, 바탕 이렇게 네 가지는
MS가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라 특수문자 다 지원돼요. 자, 그러면 글꼴을 스타일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어넌테이트라는 요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글씨 쓰기입니다. 여기가 글씨 쓰기예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 오른편에 보시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화살표 있죠. 요게 텍스트에 대한 스타일 명령어입니다. 얘를 누르면 이렇게 텍스트 스타일이 떠요. 명령어로 스타일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텍스트 스타일입니다. 텍스트 스타일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옛날로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썼을 때 여러분들 286 컴퓨터, 386 컴퓨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선생님 들어보셨죠? 그 당시에 메모리 기억나시나요? 메모리요. 286 당시, 386 당시 메모리요. 64KB, 32KB였어요. 지금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죠? 네. 그 당시 킬로바이트도 되게 64KB야. 그것도 우와, 너 메모리 많이 쓰는데? 지금으로서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CAD가 실행되고 나면 쓸 수 있는 메모리 양이 적은 거예요. 근데 폰트가 어떻게 쓰냐면 하드디스크에 폰트가 저장돼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얘네들이 메모리로 딱 등록이 돼요. 그래서 메모리에서 그냥 쭉쭉 써가는 거예요. 근데 CAD가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를 다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작업할 수 있는 여백이 줄어들어요. 작업할 수 있는 메모리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메모리 등록.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라는 명령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m텍스트는 그렇게 안 써요. 그냥 써요. 폰트 그냥 지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느리게 하고 싶잖아요. 컴퓨터에 폰트 한 200개만 깔아보세요. 컴퓨터 부팅 속도 엄청 늦어집니다. 왜냐면 전 해봤거든요. 그래픽 디자인 쪽으로 좀 일을 해봐가지고 폰트를 이거 이쁜데? 이거 이쁜데 막 받았었단 말이에요. 한 200 몇 개가 깔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컴퓨터가 늦어진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늦어졌지? 프로그램 다 지웠어요. 여전히 느린 거예요. 왜 늦지? 에이씨, 몰라. 포맷. 그랬더니 컴퓨터 빨라지더라고요. 뭐지? 왜지? 그리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폰트 딱 갖다 놓는 순간 컴퓨터가 느려지는 거예요. 아, 이놈의 폰트가 메모리 등록해서 쓰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폰트를 다 끌고 와야 돼요. 자, 메모리에다가, 자, 내가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죠. new.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hg.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한글이란 뜻이에요. 한글이요. 한글이요. 자, 선택하고 나면 여기 폰트 나오죠? 알파벳 순으로 폰트가 이렇게 쭉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위로 올리면 골뱅이 이렇게 붙은 글꼴 나오죠? 얘는 안 씁니다. 얘는 글씨를 세로로 쓰는 글꼴이에요. 그러니까 얘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 여기 Z자 밑으로. Z자 밑으로 내려가면 비로소 골뱅이가 없는 한글이 나옵니다. Z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굴림 또는 저는 이제 맑은 고딕도 잘 쓰고, 이 맑은 고딕은 MS 워드 깔면 들어와요. 여기는 안 깔아, 여기 이런 윤고딕은 한 컴 거고, 자, 그래서 굴림.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지정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 폰트들마다 각각의 유형들이 있어요. 씬, 레귤러, 그 다음에 뭐 볼드, 이탈릭 볼드, 이탈릭 이런 것들.
아쉽게도 굴림은 레귤러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시면 어떤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볼드도 있고 이탈릭도 있고 그 다음에 레귤러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굴림은 없다는 사실. 그 다음에 크기가 있는데 여기서 크기를 지정하시면 안 돼요.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왜 이걸 쓰면 안 되냐면 글씨 높이가 픽스가 돼요. 고정이 돼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5라고 줬어요. 그럼 글씨 높이가 5mm로 고정됩니다. 근데 우리는 글씨를 고정시켜 놓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선의 굵기가 가는 선, 중간선, 굵은 선 있죠. 네, 글씨도 똑같아요. 작은 글씨, 중간 글씨, 큰 글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축척에 맞춰서 또 바꿔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글씨 높이를 고정시켜 버리면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쓰지 말라는 겁니다. 쓰시면 안 돼요. 내가 글씨 높이를 고정시켜 놓고 쓸 때가 있어요. 파일 하나에 도면 하나. 그러면 여기다가 HG 스몰, HG 미디움, HG 하이 이렇게 놓고 쓰면 되죠. 3개를 더 만들면 되잖아요.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3개가 되니까 그땐 고정시켜 놓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안 써요. 얘 안 씁니다. 자, 이펙트를 보시면 되는데 이펙트는 왼편에 여기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자, 업사이드 다운, 위아래 뒤집기. 글씨가 위아래로 뒤집어진 거 맞나요? 네. 그 다음 백워드, 좌우 반전. 글씨가 좌우 반전되는 백워드. 그 다음 위드 팩터. 백워드 쓸 일이 없죠. 그 다음 위드 팩터. 위드 팩터가 뭐냐면 장평입니다. 장평이에요. 자간이 있고 장평이 있고 줄간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자간이라고 해요. 줄간은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 사이 중간 간격을 줄간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말하는 건 장평입니다. 글자의 가로, 세로의 비율, 특히 가로의 비율을 장평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위드 팩터가 장평이에요. 1보다 크면 글씨가 넙대대하게 나옵니다. 이렇게요. 글씨 폭이 넓어지는 거죠. 1보다 작으면 글씨가 홀쭉해집니다. 홀쭉해져요. 이걸 장평이라고 합니다. 역시 쓸 일은 없어요. 다만 오빌크를 조금 씁니다. 앞으로 오빌크라는 단어가 몇 번 더 나올 건데 오빌크가 뭐냐면 기울기란 뜻입니다. 이탈릭체처럼 글자를 기울게 하는 것. 그게 오빌크예요. 예를 들어서 15도 아니 30도로 바꿔볼까요? 어떤가요? 글자가 이탈릭체처럼 기울어져 버렸죠. 이게 이제 글씨를 강제로 기울게 하는 게 오빌크입니다. 굳이 안 쓰셔도 괜찮아요. 이탈릭체 안 씁니다. 여기 폰트 스타일에 이탈릭체가 있는 거 그거 찾아서 쓰면 돼요. 그래서 굳이 오빌크를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플리 클로즈 누르면 됩니다. 어플리 클로즈. 여기 글꼴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선택하시면 어플리까지 됩니다. 이번엔 글씨를 쓸 건데 글씨 쓰는 명령어가 두 종류예요. 멀티라인 텍스트가 있고 싱글라인 텍스트가 있고. 자, 싱글라인 텍스트. 네. 싱글라인 텍스트 동적 한 줄 쓰기. 먼저 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이나믹 텍스트. 그러면 스타일은 HG고 글자의 높이는 2.5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justify, justify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리 맞춤입니다. 정렬이에요. 왼쪽 정렬이냐, 오른쪽 정렬이냐, 중간 정렬이냐. 우리 글씨 쓸 때 왼쪽 정렬할 때도 있고 오른쪽 정렬할 때도 있고 중간 맞춤할 때도 있죠.
justify 또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자리맞춤이란 뜻입니다. 자, 글자 높이, start point of text, 글자의 시작점, 그 다음에 글자의 높이, 엔터, 그 다음에 로테이션 앵글, 그냥 이거 0도 주세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죠, 커서가. 네,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한 줄 쓰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몇 줄 썼나요? 4줄 썼죠. 근데 심지어 백스페이스로 누르면 지워져서 위로도 올라가네요. 그렇죠. 자, 엔터 한 번 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엔터. 그러면 이와 같이 종료가 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한 줄씩 낱줄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쓸 때만, 글씨를 쓸 때만 여러 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명령어가 종료되면 한 줄씩 다 바뀌게 돼요. 이게 다이나믹 텍스트입니다. 자, 텍스트 높이 지정하고, 자, 여기다 제가 45도 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글씨가 45도 회전된 거 보이시나요? 이거 그냥 로테이트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45도. 그러면 원상복귀 되죠? 네, 그래서 텍스트를 쓰실 때, 그래서 여기 있는 로테이션 앵글을 굳이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글씨를 썼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엔터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로 CAD 명령어 종료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자, 텍스트, 시작점, 높이, 그 다음에 각도. 자, 그리고 엔터 쳤습니다. 제가 이 밑에 이어서 글씨를 다시 쓰고 싶어요. 자,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바로 그 밑에 줄로 내려가서 글씨가 써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특수 문자들입니다. 이렇게 3개. 맨 첫 번째 거, 이렇게 각도 표시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파이 표시하기. 그 다음에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기.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수 문자입니다. 어떻게 쓰냐면, %D라고 쓰면, 그러니까 얘가 각도잖아요. 디그리, 각도입니다. 그 첫머리 글자인 D, 얘는 센터 마크잖아요. C,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P, 이렇게 쓰면 됩니다. 보세요. 텍스트, 자, 45, %D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C, %P 0.025. 어떤가요? 특수문자 들어갔나요? 특수문자 잘 지원되고 있죠? 한번 해보시죠. 이 특수문자가요, 이렇게도 써집니다. 자, 텍스트 45, 그 다음에 쌍기역, 그리고 한자키. 이건 저기네요. 기억이네요. 기억, 한자키.
자, 여기 찾아보면 각도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네요. 맞나요? 다시 볼까요? 쌍기역 한자키. 자, 여기 파이기어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네, 디귿이네요. 디귿의 한자키. 여기 6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한글에 자음을 쓰고 한자키를 누르면 특수문자 키가 나옵니다. 네, 요걸 쓰시면 올드한 사람이랍니다.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모지라고 해서 윈도우 키하고 마침표 키 누르시면 됩니다. 요즘은 이모지 키 쓰더라고요. 요즘 신세대들은. 그래서 여기 오메가 키 누르시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저는 못 찾겠어요. 이 세대가 아니라서 저는 못 찾겠어요. 특수문자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있긴 있네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이모지 쓰더라고요. 저도 이모지를 제법 쓰기는 써요. 근데 저는 이모지 쓰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잘 쓰는 사람들은 잘 쓰더라고요. 특수문자 넣는 방법 세 가지입니다. %, CDP 혹은 자음의 한자키 또는 이모지,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써보시죠. 자, 보통 글씨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텍스트, 그 다음 글씨 높이 한 10mm 할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인, 카피. 이렇게요. 이렇게요. 한글은 이렇지 않은데 영어 소문자가 이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기준선입니다. 이게 기준선이에요. 그러니까 글자가 기준선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영어 소문자가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텍스트 justify라고 보이시죠? 자리 맞춤에 왼쪽 정렬, 중간 정렬, 오른쪽 얼라인과 피트, 그 다음 미들이 나와요. 자, 레프트는 계속 써봤어요. 일단 얘네들 쭉 해보죠. 센터입니다. 자, 글씨 위치는 2.5mm. 자, 가운데로 글씨가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이건 센터입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 자, 글씨 높이 2.5mm. 자, 오른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이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레프트, 여기가 센터,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또 볼까요? 텍스트, justify, 그 다음에 보시면 middl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센터하고 여기는 middle하고 위치가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면 바로 이거예요. 미들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별반 차이 없어 보이네요. 그럼 이렇게 해보죠. 라인 옵셋 8mm, 다시 라인 옵셋 20mm. 표를 그렸습니다. 여기 딱 중간에 맞춰서 글씨를 써야 돼요. 라인 미들 한중간에 들어간 거 맞나요? 잘 모르겠다고요? 카피. 텍스트 센터. 자, 어떤가요?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죠. 그죠? 왜냐면 센터의 위치는 여기에요. 이 기준선이 되는 이 부분이 센터의 위치예요. 미들은 어디냐면 이 전체의 높이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중간이 바로 여기. 여기가 미들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그릴 때는 미들을 쓰셔야 돼요. 제가 똑같이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시면 얼라인이 있고 피트가 있습니다. 얼라인과 피트의 차이점은, 얼라인은 문장의 전체 길이를 고정시켜 놓은 겁니다. 너는 글씨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써야 돼 라고 딱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대신에 뭐가 자유롭냐면 글자의 높이가 자유롭습니다. 글자 수가 적으면 여기를 다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글자 크기가 커져요. 근데 글자 수가 많으면 어때요? 딱 요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글자가 작아져요. 자, 보세요. 얼라인. 그러면 first endpoint of text baseline. 텍스트의 기준선의 첫 번째 점. 그 다음 second point. 그럼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 하는데요. 제가 A자 하나 쓸 겁니다. A. 글자가 커졌죠.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글씨를 쓰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폭은 맞춰야 돼요. 높이가 커지는 겁니다. 글씨가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자, 어떤가요? 높이가 가변됐죠. 다시 봅니다. 이번엔 피트입니다. 피트는 높이까지 고정시켜 버립니다. 글씨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써지되 높이는 여기까지야 라고 딱 높이까지 고정시켰습니다. 그러면 뭘 바꿀 수 있냐면 장평이요. 자, 이렇게요. 글씨의 장평이 넙대대한 거 보이시나요? 네. 얼라인과 피트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텍스트 저스티파이 보시면 TLTC, TR, MLMC, MR, BLBC, P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거예요. 문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여기 이 지점, 여기가 탑 레프트, 탑 센터, 그 다음에 여기가 탑 라이트,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 그 다음에 바툼 레프트, 바툼 센터, 바툼 라이트 이렇게 잡힙니다. 위치가 아래 바툼 라인이 틀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영어 소문자에만 이렇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라인의 위치가 같아요. 근데 영어 소문자는 요 두 개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요것 때문에 이렇게 6개의 위치와 여기 미들 센터와 미들의 위치가 달라진 겁니다. 한글은 이게 똑같아요. 자, 보시죠. TL 하나만 해보죠. 자, 글씨 높이 2.5mm, 엔터. 자, 왼쪽 위로 올라간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여기다 넣어 볼까요? justify bottom right. 바로 여기. 자, 한번 써보실까요? 텍스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표를 그리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반질은 8mm, 라인, 쿼드란트에서 100mm, 다시 라인. 자, 랭스는 선의 길이를 조절하는 명령어죠. 델타 3mm.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반지름이 8mm잖아요. 옵셋 8mm, 옵셋 5mm 이렇게요. 이 두 개는 기준입니다. 텍스트, 이거 원래 다이나믹 텍스트를 써야 되는 건데 텍스트 justify 탑 레프트, 글씨 높이는 6m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mm입니다. 중간에 2mm 간격을 띄우고 글자 높이를 6mm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글씨가 적당히 떨어졌죠? 다시 봅니다. justify bottom right, 글씨 높이 3mm. 자, 여기 전체 높이는 얼마로 줘요? 5mm요. 글자 높이는 3mm요. 그럼 간격이 2mm. 그리고 나서 이 가이드선을 지우는 겁니다. 어떤가요? 깨끗하게 만들어졌나요? 요거 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인설션이라는 오스냅이 있어요. 인설션, 인설트, 삽입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글씨가 있습니다. 얘는 탑 레프트에 있고요. 얘는 바텀 라이트에 있죠. 자, 라인, 인설트, 인터섹션이고 여기 있네요. 인설트. 자, 어떤가요? 삽입점에 글씨가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라인이 잡히는 거 보이시나요? 라인, 인설션.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잡아 보시죠. 자, 이번엔 M텍스트로 넘어가 볼까요? M텍스트는 영역을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요.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바로 여기다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M텍스트는 텍스트와 달리 글꼴을 바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뿐만 아니고 글자의 색도 바꿔줄 수 있어요. 반드시 레이어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정한 색상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또한 크기도 내 마음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저스티피케이션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특수 문자요? 물론 그대로 여기다 써도 돼요. %C라고. 그런데 여기 심볼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수 문자를 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almost equal 뭐 이런 여러 가지 심볼들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그냥 한번 쭉 써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아요. 카피. 아까는 텍스트를 썼습니다. 옵셋 8mm, 옵셋 5mm. m텍스트는 이렇게 써요. m텍스트 시작점, 끝점. 글자 높이 6mm. 탑 레프트. 똑같이 두 점 클릭하고 바텀 라이트. 글자 3mm. 그 다음에 라인 삭제.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그려질 수 있고요. 자, 여기다 글씨를 쓸 거예요. 텍스트 영역을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들 센터. 자, 어떤가요? 텍스트에 비해서 훨씬 더 쉽죠. 근데 두 가지 같이 써요. m텍스트만 씁니다. 텍스트만 씁니다가 아니고 둘 다 함께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글자 수정하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어인데요. 굳이 명령어 쓰지 않아도 되기는 해요. 자, 일단 봅니다. 텍스트 에디트 그리고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글자 수정이 가능해지겠죠. 얘는 텍스트고 그 다음에 네, 여기는 m텍스트죠. m텍스트 그러면 바로 수정 가능한 거 보이시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내용 수정되는 거 보이시나요?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택하고 컨트롤 1키 눌러보세요. 바로 여기 이렇게 수정할 내용이 쭉 뜹니다. 이렇게 수정할 내용이 이렇게 떠요. 어디 볼까요? 선택합니다. 그러면 수정할 내용들이 이렇게 떠요.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m텍스트에는 재밌는 기능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영역을 지정하고요. 그 다음 저스티피케이션을 미들 센터로 바꾸고요. 자, 여기다 안방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보통 이렇게 실 구별할 때는 렉탱으로 이렇게 그려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려서 표시해요. 실을 구별할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선택했죠? 바로 일로 넘어옵니다. 여기에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yes로 바꿔보세요. 프레임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럼 훨씬 더 쉬워져요.
자, 이때 이 간격들이 있잖아요. 이 간격들을 조절하는 방법은 여기서 영역을 이렇게 넓히셔도 되고, 또 하나 여기 백그라운드 마스크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얘를 yes로 못 바꿉니다. 여기 오른쪽에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이렇게 간격이 여기 나와요. Use 백그라운드 마스크를 누르면 얘가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5배 커진 거 보이시나요? 이 간격이 5배가 이렇게 커집니다. 다시 볼까요? 자, 1.5배. 자, 어떤가요? 간격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격을 맞춰 놓고요. 이거 다시 해제해 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5배, 아니, 제가 2배 했습니다. 2배로 넓어진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다시 열어서 이걸 오프합니다. 그러면 2배 그대로 남게 돼요. 간격 자체는. 그럼 굳이 이렇게 내가 텍스트 쓰고 렉탱글 안 그려도 마스크를 이용해서 텍스트 프레임을 이용해서 실 이름을 넣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글꼴이 작은 게 있고, 그 다음 중간이 있고, 큰 글꼴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작은 거라면 대략 2mm에서 3mm 사이를 써요. 중간 거는요, 4mm 정도 쓰면 되겠고요. 큰 거는 한 6mm 정도 쓰시면 돼요. 글자의 높이가. 그러니까 2배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A3에 1대 60이라고 가정해 보죠. A3에 축척이 1대 60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부한 거 LT 스케일 기억나시나요? 선종류 축척입니다. 얼마를 주라고요? 얘 축척에 2분의 1에서 3분의 1 사이 주라고 했어요. 그죠? 자, 60이니까 60 나누기 2에서 60 나누기 3. 즉, 다시 말하면 30에서 20 사이 값을 주시면 돼요. 그럼 글자는요? 자, 2mm네요. 곱하기 60. 그러니까 얼마? 글자의 높이가 120mm가 되어야 나중에 출력했을 때 얼마로 나와요? 2mm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해되셨나요?